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 0의 두 허근을 각각 z1, z2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옵니다. 3차 방정식은요, 해가 일단 실근은 적어도나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 그래프, 3차 그래프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실근이 하나인 거고요. 이렇게 만나면 3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실근은 하나, 둘, 3개 다 가질 수가 있고요. 허근을 같은 경우는 허근은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개수가 다 실수인 경우는요. 실근 하나 갖고 나머지 2차식에서 우리가 하나가 허수면 나머지는 켤레근 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두 근은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 풀이 방법 3차 방식 풀이 방법은요. 기본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할 때 어떤 걸 많이 이용하느냐? 인수정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인수정리 해보면요. 인수정리는 약수의 상수항에 약수들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보통 가장 쉬운 1이나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합니다. 요식 1 집어넣으면 바로 0이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몇 차식? 자, 2차식이 되겠죠. 2차식을 개수 비교로 할 수도 있고요.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3차 정도는요. 바로 개수 비교로 하시길 바랍니다. x면 여기 x제곱 돼야지 x세제곱 되겠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3 되고요. 1차항만 알면 되는데요. 요 식에서 2차항 계수나 1차항 계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자, 2차항 계수가 1이죠. 이거 보겠습니다. 2차항 계수. 그럼 2차항 계수 나오는 게 요거랑 여기 있는 부분하고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어떤 거에서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1 여기 1 있는 거죠. 여기가 2가 되겠지. 2x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개수 비교하면은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립제법은 1, 1, 1, 마이너스 3이고요. 지금 1 집어넣었으니까 0 됐죠? 1 내려가고 곱하면 1 더하면 2, 2, 3, 3,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실근 1 하나 갖는 거고요. 요거 보면 판별식 보면요. b제곱 빼기 4ac 하면 음수 되니까 여기서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두 근이 z1과 z2인데 아까 켤레근이라고 했죠? 두 개가 바로 켤레근 관계입니다. 그럼 z1의 바가 z2가 되는 거고요. 또 z2의 바는 z1이 되는 거예요. 바로 켤레근 관계입니다. 묻는 문제가요. z1, z1의 바. 근데 z1의 바가 z2랑 같다 그랬죠? z1, z2 되는 거고요. z2 곱하기 z2의 바인데 이것도 z1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z1, z2. 결국 이 값은 2배의 z1, z2를 계산하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 해서 3이 됩니다. 3. 2배 해주면은 답이 6이 되겠죠.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a,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이고요.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정리 이용해 볼게요. 4에 약수들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습니다. 자, 1 대입해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되고요. 나머지는 해도 7까지 안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4제곱 1, 플러스 3 되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사라지고 4, 0 되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나 마이너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해 보면요. 여기가 16,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8, 여기 4 사라질 거고 이것도 0이 되네요. 그러면 x-2도 있겠죠. 이제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기수가 1, 마이너스 3, 2,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해보면요. 내려가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4 0 한 번 더 2로 합니다. 내려가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4 2 4 0 해서 나머지가요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요.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실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죠. 마이너스 1과 2가 실근이고요. 요거는 허근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a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허근의 곱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a분의 c 해주면 2가 돼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은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가 z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랬고요. 나 i분의 z 마이너스 z반은 음의 실수이다. 3차 방정식의 근이죠. 3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을 하고요. 인수정리는 상수항의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것부터 대입해 봅니다. 1 대입해 보면요. 1, 마이너스 3, 9, 13이면 여기 너무 크죠? 0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되고요. 마이너스 9. 이거 마이너스 13이니까 0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이렇게 인수로 갖는 거고요. 나머지가 2차식이 되겠죠. 3차 같은 경우는요. 개수비교로 바로 구하세요.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요. 개수비교도 되는데 3차는 개수비교가 더 빠릅니다. 최고창 x세제곱이니까 곱해서 여기 x제곱 들어가면 되고요. 자, 상수항 봅니다. 13이니까 곱해서 여기 플러스 13이 되고요. 2차나 1차 중에 하나 보면 돼요. 보통 2차 보면요.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3 돼야 돼요. 2차 항계수가 이렇게 1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 되는 겁니다. 1하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요. 는 0. 그러면 근이요. 자,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겠죠? 이거 보니까 반의 제곱보다 크니까 허근 나옵니다. 나조건 보면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이 z도 마이너스 1이고요. 켤레복수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에요. 빼주면 그냥 사라지겠죠. 0 됩니다. 0 되기 때문에 음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모순이 발생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나오겠네요. 요 근을 구해보면요. 근의 공식에 대입합니다. 1차 항계수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a분의 1분의 안 쓸게요. 마이너스 b 다시 2 불마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해주면 마이너스 13. 이거 마이너스 9니까 2 불마 3i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봐야 돼요. 2 플러스 3i라고 하면요. z가 2 플러스 3i z반은 2 마이너스 3i 요거에 이렇게 뺀 거죠. 빼보면은 2가 사라지고요. 6i 되겠네요. 6i를 이거 i로 나눠보면은 6이 나오죠. 근데 음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부호가 다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6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되는 거는 이 마이너스 3i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2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 더하면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세제곱은 9 마이너스 4루트고요. b 세제곱은 9 플러스 4루트 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 세제곱 값이 주어졌죠. a 값은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결정이 돼서 a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 세제곱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깔끔하게 뭐 유리수로 딱 표현이 안 되고요. 깔끔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a제곱 b제곱 켤레로 주어졌고요.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a 세제곱, b 세제곱을 더해볼게요. 더해보면은 뒷부분 사라지고 9 더하기 9니까 18 이렇게 되고요. 곱도 구해보겠습니다. 곱해보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됐죠. 이거는 켤레기 때문에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81 빼기 뒤에 거 제곱은요. 16 곱하기 5니까 80 빼주면 1 되겠네요. 여기서요. a, b 값 구할 수 있어요. a, b가 보세요. 세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1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이 있는데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 나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a, b를 t라고 보면은 t 세제곱은 1 이렇게 돼요. 넘기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이것도 1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하면 이게 t 마이너스 1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됩니다. 그럼 실근 1 하나 나오고요. 요건 나오는데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0보다 작아서요.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좀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세요. 뭐냐면 이렇게 x 어떤 세제곱이 어떤 상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근은 하나만 나온다. x는요 이렇게 세제곱근 상수 이거 하나만 나오고요.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세제곱 값과 곱 이렇게 구해냈고요. 묻는 게 a 플러스 b였죠. 그럼 a 플러스 b 합과 요거 관계가 있죠. 우리 요 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곱셈 공식이 변형 공식입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요 값이 지금 18로 주어졌고요. a, b 곱은 1입니다. 요 값은 1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치환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a로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되겠죠.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은 0. a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로 푸는데요. 인수 정리 이용하겠습니다. 18의 약수들 중에 1은 0 안되고요. 마이너스 1도 안되고 자, 2 대입해봐도 8 빼기 6 안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음수되고요. 3 한번 대입했고요. 27, 자, 3 대입한 겁니다. a에 3이요.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이거 0 되네요.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개수 비교하겠습니다. a 세제곱이니까 a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18이니까요. 이게 플러스 6이 되고요. 2차 계수 여기 없어요. 0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3, 이거 플러스 3 되면 되니까 플러스 3a 이렇게. 혼자 풀 때는 이건 뭐 안 써도 돼요. 제가 설명할 때 보여드린 거고요. a 값이 3이 나오고요. 요거 있는데 요거는 허근을 갖죠. b제곱 빼기 4ac 해도 음수 나오니까 허근이고요. 아니면 요거 반의 제곱보다 요 값이요. 크면은 허근 나오는 거고요.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같으면 중근 갖는 거예요. 이거 좀 보면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가 있어요. 그럼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 때는 요 4를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4일 때는 중근이고요. 4보다 큰 거, 5나 6 이런 것들은 허근을 갖게 되고요. 작은 거, 3, 2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음수일 때는 만약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서로 다른 두 실근. b제곱 빼기 4ac 할 때 이게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은 항상 양수가 돼요. 이차함계수가 1인 경우에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는 이제 보통 조립제법, 일반적인 조립제법인데요. 1의 약수들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 되는 게 없죠. 인수분해 알고리즘판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알고리즘판 보면요.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가 있어요. 일반적 풀이에서 문자 하나 여러 개로 나눠지고요. 여러 개일 때는 차수 낮은 한 문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고차식이죠. 고차식. 고차식은요. 기본이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문자 하나일 때는 인수정리고요. 여러 개 있을 때는 보통 공식으로 외우게 시킵니다. 자, 이런 걸로 푸는 건데요. 여기 안 되면은 특수적 풀이를 봐야 돼요. 특수적 풀이는 짝짓기, 치환,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기차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 4차, 2차, 짝수만 있죠?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요, 요 가운데 요 개수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 4제곱 개수가 1이고요. 이것도 1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뿔마 2가 돼야 돼, 개수가. 요 값에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해주는 겁니다. 뿔마 2가 되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해주면 되냐면요. 얼마를 더해주면 플러스 2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4x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만들겠다 싶으면 자, 이게 4가 마이너스이네요. 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1을 만들고 싶으면 8x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거 완전 제곱식 되고 마지막에 요것도 아이고 8인데 요것도 이제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지 우리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가 제곱수가 되는 걸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이 위에 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요, x 4제곱 요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요거까지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x제곱 이것도 마이너스 2x의 제곱 인수분해가요 합차로 되겠죠? x제곱 이거 먼저 써주면요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빼기일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요 짝수니까 1차 항계수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2 그냥 a분의죠. 공식이 짝수 공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입니다. a 1분의 안 쓸게요.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좀 플러스 돼서 2 이렇게 되고요. 뒤에서는요 똑같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1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2 자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모두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는 음수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양수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쪽에서는요 양근이 1 플러스 루트 2는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 돼요. 양근 이거 2개입니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 사라지고 2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옵니다.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가요. 인수정리 이용해보면 1의 약수인데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요. 0 되는 게 없어요. 없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죠. 인수정리가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좀 일반적인 풀이가 안 되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인수정리로 하는 건데 이게 안 됐죠. 그럼 특수적 방법에서 짝짓기, 치환,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거 상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개수를 보면 특징이 1, 1 같고요. 6, 6 같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런 걸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 x제곱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도 되고 뭐 방정식일 때는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나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둘 다 돼요. x제곱을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x제곱 되고요. 요거 먼저 써줄게요. 여기 x제곱분의 1인데 이거 먼저 써주고요.
다음에 요거 x제곱 묶어놓으면 6x. 요것도 먼저 써주면 x분의 6이 되고요. 네, 이거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을요, 이제 x 플러스 x분의 1로 볼 거예요. 변형시켜 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요거는 플러스 6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여기 2차식이 돼요. 이 값을 a라고 보면요. a 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a 7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7하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앞에 x제곱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x를 하나를 이쪽에 곱해주고요. 하나는 이 오른쪽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x제곱에 이거 먼저 써줄게요. 플러스 7x 플러스 1 되고요. 이거는 x제곱, 이거 마이너스 x 가운데 플러스 1 해서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이제 2차식이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얘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요값 있는데 요거 뒤에 거 보면요. 요거 반의 제곱보다 얘가 크죠. 허근이에요. 또는 판별식 봐도 됩니다. 요 값이 허근이기 때문에 요건 안 되고요. 요쪽 여기서 반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값이 알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대입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파로 나누면 지금 구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요. 알파로 나눠보면 알파 요거 먼저 써보면요.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7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요거 만드는 겁니다.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요. 이걸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하고도 같은 겁니다. 이 값은 얘를 이용해 보면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곱한 거 4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마이너스 7의 제곱 40 그래서 49 마이너스 4 하면 45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곱 풀어주면 되겠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절대값이니까 양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루트 45 그러면 9 곱하기 5니까 3 루트 5 최종 답이 3 루트 5가 됩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빼기 k는 0의 허근 3알파와 실근 알파를 3i와 실근 알파를 가질 때 k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단 k는 실수라고 했어요. 보면은 개수가 다 실수죠. 1 마이너스 1k인데 k도 실수기 때문에 다 실개수입니다. 실개수인 방정식에서요. 허근을 갖잖아요.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는 켤레근을 꼭 갖게 돼 있어요. 3i가 근이면 마이너스 3i도 근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2차식을 작성을 할게요. 이거 근이 3개인데 일단 2개 가지고 먼저 2차식을 작성합니다.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2분의 합의 x 더하기 2분의 곱은 0입니다. 이거 이용해 보면요. x제곱 빼기 자, 2분의 합인데 더하면 0 돼요. 이거 사라지고요. 2분의 곱이 곱하면은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요 식이 곱해서 요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는이라고 하면은 이 등식은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항등식.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항등식은 우리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풀죠. 개수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이고요. 여기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항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여기 볼게요.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2차항이 이렇게 곱하면 2차항이 나오고요. 여기 1차항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2차항 나오는 건 없네요. 마이너스 x제곱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요. 그리고 전개시켜보면 이제 k도 구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k가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k 값은 9 이렇게 구해집니다. k 값 9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나머지 한 근이죠. 나머지 한 근은 여기서 x 빼기 1이기 때문에 1 알파는 1 k와 알파를 더하면 최종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 자 요거 말고요 그냥 3알파가 주어졌죠. 3알파를 x에 대입을 해요.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은 지금 k만 모르기 때문에 4알파 집어넣으면 3i 집어넣으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k의 0이 실근이 자, 오직 하나뿐일 때를 씁니다. 오직 하나뿐일 때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3차 방정식 풀이는 인수분해로 갑니다. 인수분해 중에서도 인수정리를 보통 이용하죠. 인수정리 이용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k라는 문자가 있죠. k라는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나중에 미분 배우면 미분 이용해서 보통 푸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k가 있어도 인수정리를 하는데 대입할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1, 뭐 2도 대입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같은 것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대입해 가면서 0을 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를 대입할 때 조금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숫자를 대입할 때는 이 k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k가 있는 항이 여기랑 여기죠. x의 적당한 수를 집어넣었을 때 k가 사라지게끔 해야 돼요. 2k이고 2kx이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 이거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럼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5 이거 2k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2k랑 사라질 거고요. 이거 플러스 3 되겠죠. 플러스 여기 6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에 6이니까 0. 마이너스 1일 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자, 인수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죠. 자, 나머지는 2차식.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개수비교 바로 들어가세요. 이게 더 쉽습니다. 최고차항 x세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 들어가야 될 거고요. 상수항이 2k예요. 이렇게 곱해서 2k니까 여기가 2k. 그리고요. 자, 2차항 계수 볼게요.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됩니다. 2차항이 이렇게 1과 요거에서 마이너스 5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6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6x는 0. 자, 요 3차 방정식이요. 오직 하나 실근 가져야 되고요. 중복되는 근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럼 실근이 한 개 나오려면 벌써 마이너스 1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허근을 가지면 되고요. 자, 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근 나와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도 돼요. 요 값을 중근으로. 그래도 3중근 되는 거기 때문에 해가 한 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가지면 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x 맞지가 않죠? 이 문제에선 중근 나올 수가 없어요. 없고 이거 허근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허근이 되려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서는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 이용해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a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해주면 9 되고요. 마이너스 ac 하면은 2k가 되겠네요. 이 값이 0보다 작다. 2k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k는 2분의 9보다 크다. 문제가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5가 되겠죠. 5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x 마이너스 k는 0. 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직각삼각형, 자,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랬고요. 직각삼각형이 세변의 길이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3차 방정식에서요. 인수분해가 됐네요. 나머지만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면요. 조리제법 써도 되고요. 개수비교 바로 들어가 볼게요. 2x 세제곱이니까요. 여기가 2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k. 그럼 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k. 이거는 뭐 플러스 k네요.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k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창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2창 개수 마이너스 5 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그래서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은 1과 여기 1 나왔죠? 1과 방정식, 요 뒤에 거 방정식의 두 근이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고요. 그럼 1, 알파,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요.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 즉 1이 제일 긴 경우고요. 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알파인 경우, 알파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 보면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고요. 요식 변형시킨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는 1. 그러므로 k 값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합과 곱을 구해보면요. 아까 요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0. 두 근의 합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곱은 a분의 c, 2분의 k가 되겠네요. 이걸 대입을 하면요. 제곱해주면 4분의 9. 네,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k는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k고 1 넘어가면은 4분의 9에서 1 빼주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k 값은 4분의 5. 이게 나가 되겠죠. 그런데 가에서 가 플러스 k는 0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므로 알파 베타는 실수가 아니다. 따라서 1 알파 베타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가 알파인 경우, 알파가 가장 크니까 이 알파 제곱이 1 더하기 베타 제곱과 같고요.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그러므로 k는 얼마다? 자, 이거 보면요. 합이 아까 2분의 3이었어요. 그쵸? 이거 값이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했을 때 1 나왔죠? 이거 역수관계이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값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차와 여기 합, 곱이 나왔죠? 여기 곱은 k이고 여기 숫자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요. 예를 들어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넣으면 알파 값이 구해져요. 뺀 다음에 2로 넣으면 베타 값이 구해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 있죠? 그거 이용해도 되겠죠. 변형 공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과의 관계인데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지 같아지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2입니다. 제곱해주면 9분의 4는 합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요. 곱이 자 2분의 k예요. 2분의 k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 되겠네요. 풀어보면요. 넘어가면 2k가 되고요. 이거 넘기겠습니다. 통분해야 되겠네요. 4, 9, 36으로 통분해보면 이거는 9 곱해야 되죠. 9, 9, 8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 곱해야 돼요. 4, 4, 16.
그래서 36분의 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k 값이 2로 나누면 72분의 65가 됩니다. 위 가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하고요. 나 다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할 때 f3 곱하기 p분의 q의 값. f3은요, 여기다 3 대입합니다. 3 대입해보면 2, 9, 18 빼기 9에서 9가 되고요. 이 값은 9. p값이, 아까 p값이 나가 이거 4분의 5입니다. 4분의 5분의 q값은 72분의 65. 계산하면 되겠죠? 9가 이 70이랑 약분 되겠네요. 9 곱하기 좀 72분의 65니까 이렇게 약분 되면은 8이 되고요. 요 분자 분모예요. 요 분자 분모에 분모 없애기 위해서 8을 곱합니다. 8을 곱해보면 여기 8 곱하면 4 약분 되면서 2, 5, 10 되고요. 8 곱하면 65가 되겠죠. 5로 나누면 2분의 13. 최종 답이 2분의 13이 됩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 4차 방정식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실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요. x 4차와 2차만 있죠? 3차와 1차가 없습니다. 요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a에 2, 5, 1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또 앞에 x 4제곱을 x제곱, x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로치고 3-2a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a 나오고요. 이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 하면 3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는 0이니까 x제곱 값이 여기서 a 플러스 2 또는 a 마이너스 5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려면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5가 있는데 a 플러스 2 값이 더 크죠. 이게 양수가 돼야지 실근 나오고요. 이 값이 음수가 되면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일단 0도 실근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아야지 허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 값 범위 구해보면 a는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5 넘어가면 5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런 범위.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자, a가 1이면 자, 실근은 여기서 나와요. 이쪽이 실근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허근 나오는 부분입니다. a 값이 1이면 x제곱이 3이 되죠. 뿔마 루트 3 되고요.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맞죠? 니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허근의 곱은 3이다. 실근의 곱, 아까 실근이 요건 여기서 나오죠? x값이 저걸 표현하면 뿔마 루트의 a 플러스 인데요. 자, 이거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되고요. 뿔마 곱하면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루트 벗겨져서 a 플러스 2가 되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4면 즉 a 값이 2일 때죠. a 값이 2면 허근의 곱은 3이다. 자, 허근은 여기서 나와요. 2 대입해보면은 2 빼기 5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x제곱이 마이너스 3. 그래서 x값이 뿔마 루트에 해주면 이게 3i 이렇게 돼요.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되고요. 루트 3 제곱해주면 3이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3. 그래서 두 허근의 곱은 3이 됩니다. 이것도 참이 되겠죠.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가. 정수인 근, 정수도 실수죠. 실근. 그래서 아까 실근 여기서 나와야 돼요. x 값이 요건데요. 요 값이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 되려면은 이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보다 작은 범위에서 보면요. 일단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주면 0 되겠죠. 0의 제곱이니까 제곱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1 돼서 제곱수가 되고요. 1, 그 다음 제곱수가
4가 되겠죠. 4가 되면 4 되려면 a 값이 2면 되겠죠. 2. 그 다음 제곱수는 3의 제곱은 9입니다. 9가 되려면 a 값이 7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범위를 벗어났죠.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는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의 루트 n은 0이다. 루트 n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죠. 제곱은 n이고 또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다 사라지네요. 0 맞죠? 니은 방정식 px는 0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는 0 이렇게 하면요. 4차 방정식이에요. 모양은 4차인데 실제로는 3차랑 1차랑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짝수차수만 있어서요. x제곱을 덩어리로 보면요. t로 치환해 보면 2차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되죠. t제곱 플러스 t에 뒤에 거 마이너스 n으로 묶어보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가 한 군데 붙어서 대각선 해가지고 개수가 1 나와야 돼요. 그럼 이쪽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t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t가 x제곱이었죠?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실근의 개수 그랬는데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여기 양수 되면 실근이 나올 수가 없죠. 실수라면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실근이 안 나와요. 헉은 나오고 위쪽에서 x제곱 값이 n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n 해서 이렇게 실수가 2개가 존재합니다. 니은도 맞고요.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가 0이 아니게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k를 대입해봐요. 그럼 x자리에 여기 k 들어가는 거예요. k 들어가면은 일단은 정수 k라고 했죠. 정수도 실수기 때문에 이게 k가 되면 여기가 k라고 이렇게 바뀌면요. 이것도 제곱, 정수 제곱 플러스 어떤 양수 자연수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이게 전체가 0이 안 되려면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정수 k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안 나오려면요. 다 안 나오려면 이 n이 k처럼 제곱수가 되면 안 되겠죠.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1의 제곱 안 되고요. 이런 2, 3 되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5 되고요. 6 되고요. 7 되고요. 8 되고요.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9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수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n의 값의 합 그랬어요. 다 더하면요. 2하고 8 더하면 10, 3하고 7 더해도 10 이렇게 더하면 11 총 31이 되겠네요. 디귿도 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24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두 근의 제곱의 합이 20일 때 음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3차 방정식이 나왔고 근들이 나왔죠. 근 마이너스 3 다른 두 근의 제곱의 합이 20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0 3차 나오고 근 나오면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판 보면요. 고차 방정식 알고리즘판입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푸는 거고요. 우리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관계. 세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곱한 게 a분의 c 3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이걸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우리 2차 공식하고 같이 생각하세요. 2차.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똑같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 요거는 하나씩 1차들 더한 거고 이거는 2개씩 곱한 거 2차들 더한 거고요. 이건 3개 다 곱한 거 3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 2개 곱한 거는 a분의 c 이제 하나 더 있죠. 3차니까 3개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3과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여기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 되고요. 그 다음 2개씩 곱한 거예요. 알파 베타 나오고요. 알파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 베타랑 곱하면 마이너스 3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쓸 수 있겠네요. 2개씩 곱한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 c에 해당되는 겁니다. 2b. 그리고 세근의 곱 마이너스 3과 알파 베타.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24.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8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식이 지금 보면요. 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음수 ab라는 것도 있고요.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식 이렇게 잘 보면요. 미지수가 좀 알파, 베타, a, 그 다음에 b 해서 미지수가 4개예요. 4개고 식도 4개. 복잡한 연립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은 a는 여기만 있죠. 이렇게 여기 요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면 A값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만 A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B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있죠. 여기서 요거 2개로 먼저 이렇게 2개로 방정식을 먼저 풉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값 계산되는 거 나오고요. 대입을 하면 이제 A 값, B 값이 구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요 식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합 곱셈 공식 변형 합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20이고요. 이게 20이고 알파 베타가 8. 이 8은 16. 더하면 36 되겠죠. 제곱한 게 36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아니라 뿔마 6 이렇게 됩니다. 뿔마 6. 뿔마 6이 되고요. 대입을 할 건데 여기서 음수 AB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가 6인 경우 볼게요. 6이면 여기서 이 식에서 보겠습니다. 6 마이너스 3 하면 3이 되죠. 3이 마이너스 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음수 되는 거 맞죠? 자, 플러스 6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6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A니까 A 값이 9가 나와요. 9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지가 않죠. 그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값만 됩니다. 플러스 값만. 그리고 그때 A 값이 마이너스 3 나왔죠. 이렇게. A 값 구했고요. B 값은 여기죠.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8이고요. 8 마이너스 3배의 합 6이니까 6, 3, 18 이게 2b입니다. 2b 값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5니까 빼주면 플러스 5가 돼서 최종 답이 2가 됩니다. 다음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거 보기 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식을요, 만약에 fx라고 해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감마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역수기 때문에 요 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f에 요거 대신에 x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값에 x에요 알파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어 보면은 알파분의 1분의 1은 다시 알파가 되겠죠. 이 값이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f알파 0이었죠. 이 값이 0이 돼요. 즉 요거는 0,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되겠죠. 이렇게 fx분의 1은 0, 요 방정식의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우리가 역수의 역수는 원래 수 되는 그런 관계예요. 이것도 요 식을 한번 써보면요. fx분의 1은요. 여기 x자리에 x분의 1 들어가는 겁니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고요. 2니까 x제곱분의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는 0.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좋게 양변에 x 세제곱을 곱해보면요. 요건 1 되고 여기 먼저 곱해볼게요. x 세제곱 나오고요. 여기는 3x제곱 여기는 2x 여기는 1 이렇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주어진 거하고 비교해보면 개수가 1, 2, 3, 1인데 3, 2, 1, 3, 2, 1 그래서 이거랑 순서가 반대죠. 1, 2, 3, 1 거꾸로가 되면 1, 3, 2, 1 그래서 이렇게 역수가 해가 되는 거는요. 2차뿐만 아니라 3차뿐만 아니라 2차도 그렇고요. 다른 차수도 그렇고 이 개수만 어떻게 된다? 순서가 거꾸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보겠습니다. 알파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므로 알파를 대입한 식입니다.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보니까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이 요거 나오는 거네요. 요거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요거를 알파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분의 3 그러니까 알파 제곱분의 1의 3 요 가가 3이 될 거고요. 요거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알파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분의 1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어떤 것의 한 근이다. 이렇게 보면 다 알파분의 1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어떤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요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x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x 세제곱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식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타 감마도 3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생략했고요. 따라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나이다. 이겁니다. 위에 가에 알맞은 수를 p, 값이 아까 3이었어요. 나에 알맞은 식, 나식이 요거였죠. 이걸 fx라고 할 때 p 플러스 f2의 값, p 값은 3이고요. f2는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해보면 8 더하기 3, 4, 12, 4 더하기 1, 20이고요. 5, 25.
더하면 28이 최종 답이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a는 a-1, fb는 b-1, fc는 c-1이 성립할 때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게 모양이 좀 다 똑같죠? a, b, c 모양이요. 그쵸? 요시에 이렇게 넘겨볼게요. 보세요. f,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a 자리에 x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 우리가 a를 대입해도 0이고 b를 대입해도 0이고 c를 대입해도 0이죠.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게 있죠. 인수정리. 예를 들면 hx가 이렇게 있는데 h에 3을 집어넣었더니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hx는 어떤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이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식에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이요. 이 식이 x-a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넘어가면 똑같다고 했죠? b 대입해도 0을 되죠? 그럼 x-b도 인수, c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더 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다 이거죠. 이것이 x-a, x-b, x-c를 인수로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좌변도 3차식, 최고차 함계수가 1인요. 우변은 이거 3개만 곱해도 벌써 3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수항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 곱해보면 1이죠 벌써. 상수항 값도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우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일반적인 건 더 곱해지는 겁니다. fx-x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요. 이 식에서 이거 넘기면 다시 f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a, x-b, x-c, 그 다음에 플러스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똑같은 모양으로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꼭 알아야 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능력이에요. 같은 모양 반복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가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fx는 여기가 좀 복잡해요. 뭐 gx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건 fx고 이거는 구체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해가 뭐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되면 fx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곱하기 뭐 더하기 gx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차함수를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f알파가 3이고 f베타도 3이다 이렇게 상수항 똑같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차식인 경우에 2차 함계수 뭔가 있을 거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3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알파 집어넣었을 때 여기 3 이렇게 똑같이 베타도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알파 베타 지나는 이런 2차 함수 있죠. 이런 2차 함수를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좀 꼭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fx식 알아냈죠? 여기서 세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한계 써볼게요. 세근의 곱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요. 마이너스 1분의 상수항만 구해내면 돼요. 상수항이 여기서 이렇게 곱한 a, b, c의 부호 반대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답은 a, b, c 플러스 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실수 A, B, C에 대하여 x에 대한 3차식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fx는 x-6을 인수로 갖는다. 나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이 3i다. 는 0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개수가 a, b, c가 다 실수죠. 실수일 때 한 근이 허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 이렇게 마이너스 3i 되고요. 이것도 인수기 때문에 x 빼기 6을 인수로 갔죠.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6이 되는 겁니다. 6. 6, 3i, 마이너스 3i가 세 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3차 방정식 f 3x는 0의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치환에 관련된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 식에서 요 방정식에서 x 있죠. 요거하고 요 방정식에서 x 있죠.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방정식의 x와 이 방정식의 x 이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제가 f에 요거를요 3t는 0 이렇게 쓰고요. 요 방정식에 요 t 세근의 합을 구하라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문제나 이 문제나 x로 쓰나 t로 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같은 x로 쓰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상황에 따라서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는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 3t로 놓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방정식에서의 x값이요. 근이 3개죠. 그 3개를 같은 x1, x2, x3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이 x1, x2, x3가 6과 3i와 마이너스 3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요. 자, 근은 t라는 문자를 썼죠. t1, t2, t3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요 방정식의 근은 요 3개입니다. 그럼 f라는 함수는요. 이 f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f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지금 f에 어떤 게 들어가서 0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가면 0이 된다? x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x2도 0이고 x3도 0이고. 그럼 이 x1 요 값하고요. 여기서 3t 값하고 같은 값입니다. 여기서 t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즉 여기서 관계가 x1이 3t1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묻는 거 뭐예요? 세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 t1, t2, t3 이것들이죠. 그럼 t1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x1 이렇게 돼서요. 원래 있던 해 여기서 fx는 0. 요 해를 3으로 나누면 요 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을 3으로 나눈 2, 3i를 3으로 나눈 i, 마이너스 3i를 3으로 나눈 마이너스 i. 요게 세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답이 2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걸 문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감각적으로. 자, f의 x가 0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3일 때 0이라고 해요, 만약에. f에 3이 들어가니까 0이 됐어요. 그럼 f3x에서 이게 0이 된다. 그럼 요 x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같아지려면 요 x에 1 들어가면 되겠죠? 1. 그쵸?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는 1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는. 원래 방정식에는 3인 거고. 원래 방정식의 해와 새로 바뀐 방정식의 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3배가 되면은 3분의 1로 축소가 돼요. 예를 들어 gx가 x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y는 gx하고요. y는 g에 이 x자리에 2x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냥 x제곱인데 2x가 들어가면 4x제곱이 되죠. 그 두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맨 처음 y는 x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폭이 좀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y는 이 g의 2x, 4x제곱은 이차함계수만큼 우리 폭이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x축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2분의 1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좌표가.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요.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어떤 식이 제일 편하다? 숫자 이렇게 대입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아, 3일 때, 요거는 1일 때구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네. 어차피 이게 3분의 1 아니면 3배, 이런 관계거든요. 3분의 1이냐, 3이냐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보면은 3분의 1로 줄어드는지 3배로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풀이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아까 근 나왔죠? 이렇게 3i 다른 풀입니다. 요거 그냥 식을 만드는 거예요. 3i 마이너스 3i로 2차 식을 만듭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0이고요. 더하기 두근의 곱하면은 9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근이 6이었죠?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는 f3x죠? 여기 x 자리에 3x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3x의 제곱, 9x제곱 되겠죠. 9x제곱 플러스 9 여기도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요 인수분해 모양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근, 2하고 여기 뿔마 i, 2하고 뿔마 i 이렇게 구해가지고 더해서 2라고 대답해도 되고요. 전개시킨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더하면은 27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이렇게 곱한 거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54x 제곱. 이거만 알면 우리 세근의 합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a가 27이고요. b가 마이너스 54니까 플러스 54에서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치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 방정식,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 m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실수 A, B, C라고 했죠?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근이 허수가 나왔죠. 나머지 한 근은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요. 두 방정식이요. 공통인 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공통인 근. 만약에 요 근이요. 허근이 공통인 근이 된다면은 2차 방정식도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요. 이 2차 방정식 근은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야 돼요. 그죠? 공통인 근이 그러면 이거 두 개로 만약에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2x 더하기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맞지가 않죠? 여기 2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인 근은 이 허근은 공통인 근이 아닌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 요거의 세 근이요.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m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요 식이었죠. 이거 곱하기 m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식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개수 비교하는데 요 m이 또 요것도 근이에요. 이때 m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요. 어차피 여기 a만 상관이 있죠. a만 좀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전개시켜서 a가 여기서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 a가요. 요 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m이 요 방정식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m을 집어넣을게요.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보면 미지수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죠? 풀면 되겠죠. a에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를 여기 대입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식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m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m값이 1 나오네요. 답은 1이 되겠습니다.